아, 행복하다. 자, 우리 짧게 복습 한번 해보고 시작을 해보자. 우리들은 모두 뭐 하고 싶다고? 우리 모두의 인생의 목적은 뭐라고? 바로 행복이지. 그치? 우리는 모두 행복하고 싶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선택의 이유는 결국 우리가 행복하기 위함이라고 얘기를 했어. 그래서 우리는 하루에 24시간을 모두 우리가 행복하기 위한 고민들로 가득 채우고 있지. 그 중에서는 뭐 지금의 행복을 위한 것들도 있을 테고, 뭐 맛있는 걸 먹는다든가 잔다든가 여행을 간다든가 게임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지금의 행복을 잠깐 접어놓고 미래의 행복을 위해 시간을 쓰는 방법도 있을 거야. 그래서 우리는 지금의 행복이든 미래의 행복이든 여기에 대한 차이는 있겠지만 결국 우리 24시간을 모두 행복하기 위해서 사용한다라는 게 지난 시간의 얘기였어.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 또 행복의 공식 배웠지. 우리가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을까? 세 가지가 있다라고 얘기했어. 첫 번째가 뭐였지? 소유. 그렇지. 어떤 물건을 갖는, 아니면 돈을 갖는 그런 소유. 그 다음에 내가 간절하게 바라던 것을 이루는 꿈. 그렇지. 우리는 꿈을 이루면 행복해지니까. 아니면 꿈을 향해 달려갈 때 행복하지. 그 다음에 사람들과 나누는 사랑을 얻었을 때 우리는 분명히 행복해 하지. 이게 바로 행복의 공식이었어. 그래서 이 수업을 듣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삶의 목표가 대부분 이 세 가지 안에 다 들어가 있다라고 얘기했었지. 자, 그래서 우리가 반대로 말해보자면은 우리는 어느 때 불행하냐면은 이 행복의 공식이 없을 때 우리는 불행함을 느끼는 것 같아. 예를 들면은 내가 어떤 소유가 필요해. 그러니까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소유이든, 아니면은 지금 내 삶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소유가 필요한데 그 소유가 없다 그러면 분명히 불행해지겠지.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내가 꿈을 못 이뤄. 나 되게 그 간절하게 꿈을 꾸었었는데 그 꿈을 이루는데 실패하거나, 아니면 뭐 그 꿈을 좌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다가온다면 우리는 굉장히 좀 불행을 느끼지. 그리고 우리는 사랑에 실패하면 불행을 느껴. 그치, 뭐 지난번에 잠깐 얘기했지만 사귀고 싶은데 못 사귀었다거나 뭐 그런 것도 되겠지만은, 마땅히 나를 사랑해 줘야 되는 사람인데 그 사람에게 사랑을 못 받는다거나, 아니면 오히려 미움을 받는다거나, 우리는 그런 경우에 굉장히 불행을 느끼는 것 같아. 그래서 우리는 그런 불행이 두려우니까 이 행복의 공식을 얻기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하면서 살고 있어. 자, 운동도 그 중에 하나에 해당되겠지. 열심히 살을 빼거나 아니면 운동하는 사람들 왜 운동하려고 해? 예를 들면 사랑을 얻기 위해. 내가 좋아하는 사람한테 어필하기 위해서 되게 좋은 몸을 갖고 싶어. 그러면 그 사랑이란 행복의 공식을 얻기 위해서 막 운동을 하는 거지. 그 다음에 뭐 예를 들면 내가 꿈꾸는 직업군이 조금 운동을 해야 되는 직업군이래. 그렇다면은 꿈과 소유를 위해서 운동을 하는 거겠지. 그 다음에 뭐 우리 공부 왜 해? 재밌으니까. 그치, 공부 재밌으니까 하는 거잖아. 그치, 아니라고 얘기했어. 최소한 나는 아니야. 난 공부하는 거 되게 싫어해. 근데 꾸역꾸역 참고 공부하는 이유가 뭐야? 나 고등학교 때 이제 어떤 친구가 그런 질문을 한 거야. 수업 시간에 갑자기. 걔가 원래 질문하는 친구가 아니야. 보통 수업 시간에 그냥 창밖에 보고 멍하니 이러고 있는 애인데, 어느 날은 갑자기 걔가 손을 딱 드는 거야. 선생님, 저희 왜 공부해야 돼요? 이게 되게 순수하게 물어본 거야. 진짜로 개기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선생님이 정말 완벽하게 행복의 공식에 입각해서 답을 해줬어. 야, 네가 공부를 해야 돈을 벌 거 아니야. 나중에 안정적인 직장 가지려면은. 그 다음에만 네가 공부를 해서 네가 하고 싶은 꿈을 이룰 수 있잖아. 너 나중에 뭐 하고 싶어? 그 꿈을 이룰 때 공부가 필요할 거 아니야. 그리고 임마, 네 얼굴에 이씨 여자친구 사귀려면 공부라도 잘해야 될 거 아니야. 완벽하지? 소유, 꿈, 사랑. 맞아. 그것 때문에 우리는 공부를 해. 그리고 직장인들은 왜 일을 해? 역시 일하기 싫어. 근데 이게 있어야 소유, 꿈, 사랑을 획득할 수 있거든. 내가 안정적인 소유,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얻는 꿈, 그리고 그걸 기반으로 내가 가정도 꾸릴 수 있는 사랑. 자, 근데 대충 봐서 알겠지만 이런 것들이 참 쉽지가 않아. 근데 진짜 어느 것 하나 쉬운 게 없는 것 같아. 그냥 편하게 살아서도 이 모든 것들이 얻어지면 좋겠는데 그렇지가 않더라는 거지. 특히 어떤 걸 얘기해 보고 싶냐면은, 너희들이 모두 경험했을 공부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자. 내가 옛날에 노을이 출산 준비를 할 때 그 베이비 페어라는 데 갔었거든. 아마 너희도 나중에 결혼하면은 꼭 가게 될 거야. 그럼 거기 가서 이제 미리 출산 준비 같은 것도 하고 공짜 선물도 되게 많이 받아올 수 있거든. 가는데 그 중에서 그 교육 쪽 섹션이 있는 거야. 거기에 갔더니
그 아이들 영어 교재를 팔더라고. 근데 궁금했던 게 아니 무슨 태어나지도 않은 애들 영어 교재를 벌써 팔아? 라고 했는데 그게 태교 영어 교재야. 태교. 그러니까 뱃속에 있을 때부터 여기다가 배에다가 스피커를 대가지고 애들한테 영어를 들려주는 거지. 동시에 엄마는 영어 단어를 외우는 거야. 그렇게 태교 영어를 하면 애들이 영어를 잘 배운대. 그러니까 니네가 인지하지 못했겠지만 너희들은 어찌 보면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학업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살아왔던 거야. 그래서 이런 통계가 있지. 우리 학교 학생들이 학교 생활 만족도는 거의 최하위급, 평균보다 모자란데. 평균이 26.7인데 우리나라는 18.5지. 그런데 반해서 학업 스트레스 지수는 세계 1위, 평균 33.3보다 한참 더 높지. 다들 이런 환경들을 견뎌왔잖아, 그치? 근데 사실 이런 상황에서는 모두가 불행하지. 공부를 하면 하는 대로 아무래도 성적은 잘 안 오르고 항상 내 위에 누군가가 있고. 자, 그러면 내 위에 있는 걔는 행복할까? 아니지. 걔 또 이 자리를 지키느라 백백백백, 아, 또 다음 점수도 100점 맞아야 돼. 그 스트레스를 받겠지. 그 다음에 공부를 안 하는 애들은 스트레스 안 받겠지? 아니지. 이런 상황에서는 공부를 안 한다는 이유만으로도 굉장히 쓰레기 취급을 받지. 자기 미래를 다 던져버린 놈 취급을 받고 주변에서 구박을 할 테고 자존감이 떨어지고. 다들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면서 살아왔지. 자, 그런데 그게 끝일까? 아니지. 대학 생활을 해야 되지. 끝나면은 취업을 해야 되니까. 너희들의 가슴을 아프게 할 수 있는 말인지 모르겠는데 내가 세 가지 지표를 좀 제시해 볼게. 3.5점, 이거는 뭘까? 취업에 성공한 사람들, 작년 1년 동안 취업에 성공한 사람들의 평균 학점이 3.5점이래. 그 다음에 3.1개는 뭘까? 자격증. 평균적으로 3.1개의 자격증을 갖고 있었대. 그 다음에 758점. 평균적으로 토익 758점은 이루어야지 취업을 성공할 수 있더라. 대기업 말고 중소기업, 일반 기업에 가더라도 평균적으로 이 정도 스펙을 가지고 있더라. 그럼 너희는 이제 또 대학생활 하면서 학점 관리도 해야 되고 자격증도 따야 되고 토익 점수도 관리를 해야 되는 거지. 근데 참 재밌는 게 뭐냐면은 이렇게 힘들게 취직에 성공하잖아.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1년 내에 4명 중 1명이 사표를 쓴다는 거야. 왜 그럴까? 취업을 해서도 너무 힘들거든. 참 이게 안타까운 것 같아. 그렇게 열심히 취업을 해놓고서는 너무 힘드니까 25%가 그만두는 거야. 그러면 4명 중에 3명은 회사 생활이 즐겁다? 아니지. 그냥 버티는 거지. 아니 뭐 똑같은 환경에서 걔네들은 안 힘들겠냐고. 근데 나머지 4명 중에 3명은 그냥 버티는 거지. 왜? 그렇게 버텨야 아까 얘기했던 이 행복의 공식들을 얻을 수 있으니까. 그걸 위해서 이를 악물고 공부하고 일하고 때로는 운동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 왜냐하면 우리 안에 굳센 믿음이 있거든. 바로 이 행복의 공식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줄 거야. 내가 원하는 걸 가지면 나는 행복할 수 있을 거야. 내가 꿈을 이루면 행복할 수 있을 거야. 내가 그 사람들과 사랑을 나누며 살면 나는 행복할 수 있을 거야. 우리한텐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빡세게 힘들게 살고 있는 거거든. 그런데 우리의 뒤통수를 빡 하고 치는 일이 살면서 종종 벌어지는 것 같아. 여러 번 그런 일이 있었지만 내가 가장 기억에 남는 건 2017년 12월에 벌어졌던 사건이야. 그거는 바로 한 아티스트의 죽음이었어. 사실 이때 나는 굉장히 놀랐었어. 진짜 너무너무 놀랐었어. 아마 너희도 마찬가지였을 텐데 이런 연예인들이 이렇게 되는 사건이 그전에 없었던 건 아니거든. 물론 그때도 놀라긴 했지만 특히나 더 놀랐던 이유는 뭐냐면은 나는 이 친구만큼은 행복할 거라고 굳세게 생각했어. 행복할 수밖에 없지. 왜냐면은 행복의 공식을 너무 완벽하게 이루었거든. 어린 나이지만 정말 이것보다 행복의 공식이 더 완벽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왜냐면 또 한번 하나하나 생각해볼까? 소유. 이 친구가 돈이 많았을까 적었을까? 아, 많고 적음을 논할 수준이 아니었겠지. 뭐 집도 몇 채였을 거고 슈퍼카도 몇 대는 살 수 있었을 테고, 아, 최소한 우리처럼 편의점 가가지고 1+1 고르진 않았겠지. 그 다음에 이 친구가 이룬 꿈을 생각해보자. 우리나라에 아이돌 지망생이 몇 명인지 알아? 중앙일보에서 15년에 발표했었거든. 힌트를 주자면은 그 천안시 전체 인구가 70만 명 정도 돼. 자, 그러면은 아이돌 지망생 학생 숫자 전체 몇 명일까?
100만 명이래. 엄청 많지, 그치? 그 100만 명의 아이돌 되려고 하는데 그 중에서 데뷔하는 사람 숫자가 332명. 그리고 그 332명 중에서 1등을 하거나 아니면 7년 이상 팀이 지속되는 사람의 숫자는 한 명이 될까 말까. 자, 그렇다는 얘기는 아이돌로 데뷔했다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100만 명 중에 300명이 이루는 꿈을 이룬 거고, 그 중에서 1위를 한 번이라도 했다는 건 100만 명 중에 1의 꿈을 성공한 거지, 정말. 그런데 종현은 그 수준이 아니었어. 1위를 한두 번 한 게 아니라 굉장히 여러 번 했고, 라디오 DJ로도 성공하고, 정말로 연예인들의 연예인, 누가 봐도 야, 저 사람은 아티스트지 라고 인정할 만큼 연예인으로서도 모두가 부러워할 최고의 꿈을 이루었단 말이야. 자, 그 다음에 이 친구가 이룬 사랑을 얘기해보자. 만약에 내가 저기 앞에 편의점 가가지고 어디 이렇게 물건을 고르는 거지, 물건을 이렇게 딱 고른 다음에 계산대 앞에 가가지고 계산하는 게 아니라 물건 이렇게 쓱 보여주면서 안녕하세요, 저 차성진이에요. 응? 응? 이러고 그냥 간다고 생각을 해보자. 무슨 일이 발생할까? 알바 직원이 밑에 버튼 막 누르겠지, 이렇게. 근데 만약에 종현이 우리나라도 아니야, 저기 어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에 도착해서 그 입국장에 짠 들어오는 순간을 생각해보자. 무슨 일이 벌어질까?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몰려와서 소리를 지를 거야. 선물을 던지고 꽃을 던지고 편지를 던지면서 뭐라고 얘기하지? 나는 당신을 사랑한다고. 야, 정말로 지구상에서 0.0001%가 누려봤을까 말까 한 사랑을 다 누린 사람이지. 그리고 심지어 가족 간의 관계도 굉장히 좋았다 그래. 행복의 공식을 이보다 완벽하게 이룰 수는 없어. 근데 이 사람이 남긴 말이 뭐였냐면은 나도 행복하고 싶은데. 새벽에 가족들을 깨워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 나도 행복하고 싶다고. 아, 이게 참 솔직히 말하면 이해가 안 가는 것 같아. 아, 왜냐면은 당연히 행복한 거 아니었나? 아니, 그런 많은 돈 가지고 있고 꿈도 이뤘고 사람들한테 사랑받으면은 아니 못할 게 뭐가 있어. 당연히 행복한 거 아니야? 그리고 그 다음 패닉은 뭐냐면은 내 삶은 어쩌라는 거야. 왜냐면은 사실은 나도 종현처럼 되고 싶거든. 그래서 이 길을 걷고 있는 거거든. 나도 종현처럼 자기 일에서 인정받아서 꿈도 이루고 싶고 그걸 기반으로 돈도 벌고 싶고 사람들한테 인정도 받고 싶어. 그러니까 나도 이 삶을 살고 있는 건데 그 삶을 완성한 사람이 행복하지 않다라고 말하면 내 삶은 어떡하라는 거야? 아, 우리 아까 봤지만 진짜 우리 사는 거 쉽지가 않거든. 그 행복의 공식 이루려고 너무 빡세게 공부해야 되고 너무 빡세게 일해야 돼. 우리 맨날 학생 때 벽에다 붙여놨던 문구가 뭐야? 지금도 적들의 책장은 넘어가고 있다. 오늘 걷지 않으면 내일은 뛰어야 된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그렇게 우리는 채찍질을 하면서 살아왔고 사실 그건 지금도 다르지가 않아. 왜냐면 그게 가능한 이유는 아까 말했지만 믿음이 있으니까. 행복의 공식을 완성하면 그땐 내가 행복하겠지. 근데 그걸 완성한 사람이 불행하대. 내 삶은 어떻게 하라는 거야? 자, 근데 그렇게 말할지 모르겠어. 근데 행복하다고 하던 사람도 많던데요? 자, 근데 이건 그 문제가 아니야. 왜냐면은 이것들은 당연히 행복해야 하는 것들이야. 그들 중에 일부가 행복하다, 여기가 신기한 게 아니라 그들 중에 행복하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 게 이상한 거야. 근데 이런 사람이 생각보다 많아. 심지어 그거를 못 참아서 목숨을 끊을 정도로. 이거 굉장히 이상한 것들이란 말이지. 아, 생각해봐. 이 중에서 정말 하나라도 완벽하게 이루면 너무 좋을 것 같지 않아? 그러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 세 가지를 다 이루면은 이거는 행복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런데 행복하지 않다는 사람들이 적지가 않아. 그렇다면은 그 이유가 뭐지? 이 당연하게 행복한 것들을 갖고 있으면서도 행복하지 않다고 말하는 이유가 뭐지? 자,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 사람들은 처음에는 혼란스러워해. 그치. 왜냐면 내가 그동안 달려왔고 믿어왔던 가치가 깨지는 거니까. 그런데 대부분은 그 다음에 어떻게 바뀌냐면은 부정을 해버려. 아닐 거야, 아닐 거야. 원래 행복한 게 맞는 건데 쟤가 이상한 걸 거야. 아니면은 쟤는 뭐랄까, 그래, 욕심이 너무 과했거나 배가 불러가지고 헛소리를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지. 그래가지고 실제로 그 어떤 연예인들이 아니면 되게 돈 많은 사람들이 돈 많다고 행복하지는 않더라고요. 저도 불행할 때가 있더라고요. 저도 뭐 공황장애가 왔을 때가 있었고 막 이런 기사가 뜨면은 막 쌍욕이 달려 있어.
야이씨 니는 배가 쳐 부르니까 그런 소리를 하는 거고 야 그 돈 나한테 줘봐라 내가 너였으면 하여튼 연예인들 배가 불러. 왜냐면 열받거든. 나도 지금 그 길로 걸어가고 있는데 이 길을 부정해버리면 내 삶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애써 길을 막아버리는 거지. 그렇다고 뭐 이 길을 안 간다고 내가 다른 길을 걸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니까 내가 배워왔던 길이 이거 하나뿐인 걸 어떡해. 그러니까 막 부정을 하는 거지. 그리고 희망을 품지. 나는 다를 거야. 나는 다를 수 있어. 제가 이상한 거고 내가 저 위치 가면 나는 행복할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나는 다를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 근데 그렇게 얘기하기에는 오늘도 굉장히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길 끝에 도착한 다음에 행복하지 않다라고 말을 해. 굉장히 유명한 유튜버지. 김계란 씨. 엄청나게 성공한 유튜버고 돈도 많이 벌고 인기도 많고. 그 사람한테 누가 물었어. 행복이란 뭐예요? 김계란이 한참을 고민하는 거야.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요. 얘들아 어때? 정말 우리는 다를 수 있을까? 우리가 열심히 행복의 공식을 향해서 지금도 걷고 있잖아. 그 끝에선 행복할 수 있을 거라 믿으니까. 우리는 그 끝에 도착했을 때 다를 수 있을까? 정말로 우리는 행복의 공식을 완성하면은 행복해질 수 있을까? 한 번쯤 물어봐야 되는 것 같아. 행복의 공식을 완성하지 못하면 우리는 분명히 불행하겠지. 그런데 완성했을 때 그땐 그러면 정말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을까? 모든 게 다 굉장히 해피한 상황이었었던 거예요. 빚도 다 갚고 굉장히 드라마도 사랑받고 근데 어느 순간 갑자기 뭐가 턱 찾아왔는데 이 세상에 아무도 없고 나 혼자 화장실만한 요만한 공간에 갇혀서 이렇게 서 있는 것 같은 느낌이 계속 드는 거예요. 무슨 죽을 병에 걸렸다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이게 뭔지 모르겠는데 매 순간이 내가 죽는 느낌이에요. 내가 생각하기에 나 지금 앞으로 1분을 견딜 수 있을까 이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의 1분을 견디면 그 다음 1분도 견딜 수 있겠지 하는 생각으로 계속 매 초를 봐요. 너무 힘들어서. 그게 우울증이에요. 시상식 같은 데나 혹은 이제 뭐 일본에서 하는 팬미팅, 대규모의 팬미팅 같은 거 있을 때는 그 말할 수 없는 공포감이. 야, 그게 참 우리가 봤을 때는 정말 즐기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죠? 유명 아이돌 그룹이죠. 샤이니의 김종현 씨가 강남에 있는 레지던스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종현 씨는 발견되기 전에 누나에게 마지막 인사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우리 모두가 다 같이 이렇게 한 길을 걸어가는 거야. 왜냐면 저 끝에 목적지가 있거든. 저기 도착하면 우리가 행복할 수 있다라고 들었거든.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함께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야. 그런데 우리 중에서 갑자기 재능이 뛰어난 한 명이 이 길을 굉장히 빨리 달려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보면서 되게 부러워하는 거지. 와, 부럽다. 쟤는 빨리 가네. 뭐 어쩌겠어. 우리는 그냥 갈 길 가야지. 그냥 다 같이 갑시다.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 거야. 그러다가 잠시 후에 저 끝에서 갑자기 어떤 목소리가 들리는 거야. 여러분! 무슨 소리지? 봤더니 저 끝에서 아까 먼저 갔던 그 친구가 우리한테 소리치고 있는 거야. 반갑잖아. 그래가지고 반가워. 잘 지내? 야, 거기 좋지 임마. 아이, 부럽다.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그 다음에 그 친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여러분! 여기 아무것도 없어요! 이렇게 외치고 갑자기 그 자리에서 목숨을 끊어버리는 거야. 그때 이 길을 걸어가고 있던 사람들이 느꼈을 충격. 그게 바로 종현을 바라보면서 혹은 비슷한 여타 사건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충격일 거라고 생각을 해. 아니 잠깐만, 저 끝에 가면 행복한 거 아니었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도 이 길을 걷고 있는 건데 사실 이 길 걷는 거 쉽지 않아. 공부하고 일해야 되고 때론 그게 너무너무 지치고 가끔은 너무 힘들어서 다 놔버리고 싶을 때가 있어. 근데 왜 붙잡고 있는데? 소유, 꿈, 사랑 이거 얻으면 행복하니까 저 끝에 가면 행복할 수 있다며 다들 나한테 그렇게 얘기했잖아. 그런데 아니 저 끝에 간 사람이 행복하지 않다고 저렇게 말해버리면 난 이제 어떻게 해야 돼? 난 어딜 걸어가야 돼? 그동안 내가 걸어왔던 길은 뭐가 돼? 라는 생각이 드는 거지. 무언가가 우리 행복을 가로막고 있다는 건가?
우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데 보통은 다른 답이 없다 보니까 이 길을 계속 걸어간단 말이지. 그러면 만약에 내가 저 끝에 도착한다면, 소유, 꿈, 사랑, 이 행복의 공식을 완성해서 이 길 끝에 도착했을 때 과연 나는 행복하다라고 말을 할 수 있을까? 이게 바로 이 길을 걷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어진 숙제라고 생각을 해. 우리는 행복할 수 있을까?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날게.